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희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근처에 살던 한인들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한인 사회는 어려운 상황에도 힘을 모아 삶의 터전을 잃은 생존자들과 한국 긴급 구호대를 돕고 있습니다. 임병인 리포터가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집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걸 느껴서 저희가 일어났고요. 이게 아니고 비는 내리고 날씨는 춥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아우성 치는 소리.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으로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예 남동부 10개 주 1,350만 명이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피해가 컸던 하타이주 동포 가운데 일부는 인근 한인 가정으로 긴급 대피하기도 했는데 지진 피해 지역의 한인 100여 명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이 집에는 한 15명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을 텐데 이제 몇 가정이 같이 모여 있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좀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것 같아서. 이처럼 한인 인명 피해는 없지만 현장에 남은 생존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곳곳이 폐허가 돼 식량과 물이 부족한 데다 일부 지역에선 상점 약탈 행위가 이어져 기본적인 먹거리를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진날 당일부터 모든 마켓은 다 털렸고요. 부대자루로 다른 집이나 물건들을 다 모으는 상황. 왜냐하면 거기 남아서 생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료난으로 추위에 시달리고 전염병이 도는 등 2차 재난까지 겪는 상황. 언제 또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에도 한인들은 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빵하고 이런 외부에서 그런 걸 공급하고 있고 지금 휘발유나 이제 그 경유도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좀 구입을 해서 갖다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구조 작업하는데 통역관도 더 필요하다고 내일 당장 그게 필요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있습니다. 한국 식당 오픈해서 이제 며칠 안에 바로 이제 음식 제공, 무료 제공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음식을 해서 하려고. 한국 정부도 긴급 구호대 파견뿐 아니라 지진 피해 성금 모금을 위한 송금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형제 나라 튀르키예에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동포들은 고국의 도움으로 더욱 큰 힘을 받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이 터키 분들도 한국을 피해 형제라고 하면서 많이 좋아해 주고요. 민간 차원에서 더 잘 계획해서 좀 많은 더 도움이 돼서 한국의 그 선진국의 위상이 한국 위상이 더 많이 높아졌으면 더 좋겠습니다. 튀르키예에서 YTN 월드 임병인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상대국에 취했던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풀면서 얼어붙었던 양국 분위기도 차츰 풀려가는 듯한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우려가 컸던 중국 내 우리 동포 사회도 양국 교류가 활기를 되찾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승호 리포터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핵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됐다고 판단해 2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하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상하이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접수되는 한국행 단기 비자 신청 건수는 입국 규제 완화 이전에 비해 크게 늘었고 우리 동포들이 운영하는 여행사에도 한국 여행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2월 11일부터 풀리면서 비자에 대한 문의가 엄청 많이 늘어났고 다음에 항공권 문의도 기존 3년에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많이 늘어났어요. 한국이 비자 제한을 푼 데 호응해 중국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단기 비자를 다시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올해 초부터 두 나라는 한국 측의 단기 비자 발급 제한에 중국이 맞대응하며 관계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지난 3년간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사업과 일상생활에 직격탄을 맞았던 동포들은 한중 간 입국 규제에 더 큰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거의 한 3년 가까이 지금 외부에서 바이어들도 와야 되고 저희도 나가서 바이어들도 만나야 되고 등 여러 가지 그런 그 사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면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동포들은 힘든 시간을 보낸 만큼 이번 입국 규제 완화 조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세로 봤을 때는 어느 쪽에서 먼저 양보를 했든 간에 좋은 화해 무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교민의 한 사람으로 또 중은회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한 사람으로 되게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내 우리 재외 공간도 문화교류 재개를 위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3년간 방역 조치로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었던 상하이 한국문화원이 다시 문을 열고 9일간 한국 영화 15편을 상영하는 한국영화제와 한국 배우 200인 사진전 등을 개최한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방역 조치 해제 여부와 함께 양국 간의 깊어진 감정의 골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한국 방역 당국이 중국인에게 목줄을 건다거나 열악한 시설에 격리한다는 등의 가짜 뉴스가 돌면서 국민 감정을 더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부분만 발췌해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한국분들 같은 경우는 현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상황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본 내용들만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중국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약 25만 명의 유학생과 사후 왕래 등으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한중 관계. 동포사회는 이번 입국 규제 완화를 계기로 두 나라가 오해를 떨쳐내고 상생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는 관계로 더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YTN 월드 박승우입니다. 프랑스에서 우리 돈 1,700원 정도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국민빵 바게트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식자재 가격은 물론 전기요금이 폭등하면서 프랑스 제빵업계에서 폐업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동포들이 운영하는 제빵업체들도 상황이 어렵습니다. 파리에서 정지윤 리포터입니다. 프랑스의 국민빵 바게트를 들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 제빵사가 위기에 처했다. 바게트 못 굽는다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파리 도심을 누빕니다. 설탕과 밀가루, 우유 등 주재료의 가격 상승에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최근 전기료까지 폭등하면서 가게 운영이 어렵게 되자 제빵사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Tout à fait, effectivement. Donc c'est la première fois que les boulangers montent à Paris pour manifester. L'unique raison de cette grève aujourd'hui, c'est les problèmes de tarifs de l'énergie, donc de l'électricité notamment, et plus le gaz et ainsi de suite. 프랑스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률에는 상한선을 둔 반면 사업용 전기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오븐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제빵업계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부 빵집은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10배 넘게 뛰면서 폐업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Il y a déjà beaucoup de boulangeries qui ont fermé. Et là, même les entreprises qui sont saines jusque-là vont commencer à manquer de trésorerie aussi. Voilà, et donc on va tous fermer les uns après les autres. 파리에서 16년째 빵집을 운영 중인 한인 서용상 씨도 폭등한 전기료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K-팝 열풍에 힘입어 꽈배기와 단팥빵 같은 한국 식빵을 팔아 파리에서도 꽤 입소문이 났지만 이번 에너지 가격 폭등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 다음 달부터는 한 달 전기세만 10,000유로, 우리 돈 1,300만 원 가까이 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저희가 월 한 2,500유로에서 3,000유로 정도 전기료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10,000유로 가까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 계약이 3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직 직접적인 어떤 타격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전기료가 한 달에 10,000유로씩. 이미 지난해 밀가루와 설탕 등 식자재 가격 폭등으로 빵 가격을 한 차례 올린 터라 또 인상할 수도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프랑스에서 바게트는 약 1.3유로, 우리 돈 1,700원 정도에 판매되는데 한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31%만이 바게트를 사는데 1.5유로까지는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빵 가격을 인상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폐업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바게트가 실제적으로 프랑스 역사에서 어떤 평등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프랑스의 전통적인 부분이었는데 아마도 이번에 그런 부분이 깨지든지 아니면 바게트가
역사 뒤로 사라지든지 뭐 그런 어떤 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프랑스 정부는 인상된 전기요금 일부 보조와 운영난에 빠진 제빵업계의 세금 납부 유예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제빵업계의 위기는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월드 정주윤입니다. 네덜란드는 고질적인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물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 한인 유학생들도 고충이 커지고 있는데요. 유학생의 현지 사정에 어두운 점을 노린 임대 사기까지 발생하면서 한인학생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장혜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덜란드로 유학 온 지 곧 1년이 되는 김한설 씨.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오르는 물가에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학생으로서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수입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밥을 집안에서 해먹고 나가는 외식을 줄이는 걸로 조금 해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는 학교 기숙사에서도 조만간 나가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덜란드에서 학생의 도시로 불리는 이곳 흐로닝은 지역은 고질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한 편인데다 물가 상승까지 맞물려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택난 때문에 외국인의 임대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일부 학교는 숙소가 없는 유학생에게 유학을 재고하도록 권고했을 정도입니다. 현지에 사는 친구한테도 부탁을 해놨고 그다음에 또 부동산 사이트나 학생 사이트 좀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 대여해질 때 신뢰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수익도 없고. 그래서 확실히 그런 점 때문에 집 구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물가와 주택난이 이어지면서 이처럼 한인 유학생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습니다. 집을 구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집을 구했다 하더라도 내게 지불하게 되는 렌트 비용이 많이 올라가서 전기세랑 수도세가 코로나 그리고 전쟁 이후에 약 4배 정도 네덜란드에서 올라서 렌트 비용이 일반적으로 한 50유로에서 100유로 정도 올라서 유학생들한테 지금 많이 부담이 되고 있어요. 주택난에 따른 문제는 또 있습니다. 최근 유학생을 대상으로 임대 사기까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유학생들이 현지 물정에 어둡고 모든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사진만 보내놓고 무조건 보증금을 미리 보내라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를 많이 봤죠. 왜냐하면 실물이 있는 게 아니니까. 현지 전문가들은 주택 계약을 맺기 전 철저한 검토는 물론이고 부동산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것을 강조합니다. 꼼꼼히 계약서를 확인해보고 무엇보다 현지에 살고 있는 학생들과 연락을 해서 이 집을 대신 봐준다든지 아니면 이 집이 실제 거주자가 없는지 등을 기본적인 정보들을 확인한 후에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집을 구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흐로닝은 한인 학생회는 학기마다 한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주택 거래와 관련된 설명회를 여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관은 한인 유학생들이 현지에서 겪을 수 있는 피해나 기타 생활의 어려움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한국 대사관을 통하거나 흐로닝은 지역의 영사 협력단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YTN월드 장혜경입니다. 과테말라는 중미 국가 가운데 시장 규모가 가장 크지만 한국 중미 간 자유무역협정 FTA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일부 품목에 관한 이견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건데요. 그런데 양국 간 FTA가 올해 안에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현지에서 사업하는 동포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을 김성우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한국은 중미 국가 가운데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등 5개국과 자유무역 협정 FTA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미 최대 시장인 과테말라와는 일부 품목에 대한 이견으로 체결이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양국 간 FTA 체결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과테말라 등 여러 나라와 FTA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고
과테말라 측 입장도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lima y altitud, y eso nos hace un país, yo diría, exitoso porque podemos tener cosecha todo el año. Entonces eso es una ventaja también para nuestros compradores y ojalá que este proyecto se firme y la verdad sería un camino, una oportunidad nueva para los pequeños agricultores de Guatemala. Estamos muy emocionados porque escuchamos de buenas noticias que se acerca la firma de dicho tratado. Somos el único país en la región, en Centroamérica, que no lo logró firmar y sabemos que el café de Guatemala es muy apreciado en el mercado coreano. 과테말라에서 사업하는 동포들 역시 협정 체결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시티에서 자동차 정비소와 부품 가게를 운영하는 김봉균 씨. 우크라이나 사태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한동안 선적 비용이 4배 이상 올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는데 요즘은 희망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한국 수입 품목, 즉 FTA 체결로 한국에서 들어오는 제품 중 관세 혜택을 받는 품목에 김 씨가 종사하는 분야인 중고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이 거론됐기 때문입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도 주변 나라 살바도르나 아니면 니카라구아 아니면 온두라스에서 구매를 하러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FTA가 돼서 다양한 품목들이 추가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새롭게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보고 새로운 사업장이 많이 열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FTA를 체결하면 과테말라 입장에선 양국 교육과 왕래가 늘고 관세 혜택에 따른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으면서 현지 동포들에게도 다양한 사업 활로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선 특히 제조업의 경우 중미와의 FTA 발효 이후 15년간 누적 5억 8천만 달러의 무역 수지 개선 효과와 2조 5,700억 원의 생산 증대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한국 수입 품목과 관련된 기업의 진출 기회를 강조합니다. 중남미 전체 시장을 볼 수 있는 교두보로서 과테말라 진출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FTA를 통해서 한국에서 수입이 필요한 원료라든지 중간 생산재들의 수입이 더 원활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추진 전략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유류비 증가로 한동안 힘들었던 과테말라 동포 기업가들은 한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열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YTN 월드 김성호입니다.